자, 17번에 산후출혈의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산후출혈이라고 하면 오로랑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산후출혈은 출혈의 양으로 보통 말을 할 건데 얼마 이상일 때를 말한다? 500. 그죠? 500 이상이면 산후출혈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 산후출혈은 산욕기 모성 사망의 1위라는 것. 1위가 산후출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산후출혈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산후출혈이 잘 일어납니까?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 출혈이 심하다는 거는 뭔가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자궁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이상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일 때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나 그냥 보통 생기는 것보다는. 그럼 주로 원인은요, 아기가 안에서 너무 거대야. 그러면 거대하면 자궁도 어때요? 많이 커졌겠지. 그러면 자궁이 그만큼 더 커졌으니까 작아지는 과정에서 출혈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대야. 그 다음에 또 엄마의 태반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거였어요? 후반기 출혈의 원인 어떤 거 있었어요? 전치 태반. 그리고 또 태반 조기 박리 이거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만 3기 때 태반 만출기 때 태반 조직을 검사하지. 그런데 태반 조직을 검사했는데 찢어진 쪼가리가 엄마 자궁 안에 있어. 그러면 태반 조직이 안에 남아있으면 찌꺼기가 있다는 말이니까 찌꺼기가 있으면 출혈 심해. 그래서 태반 조직이 엄마 자궁 안에 잔류 남아있으면 자궁 안에 찌끄러기가 쌓여있는 상태라서요 출혈이 더 잘 일어나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잖아요. 거대아는 여러분 아기가 크니까 자궁이 커졌겠지. 그럼 거대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양수의 양도 어떨까요? 아기가 크니까 양수의 양도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양수가 많다는 말은 자궁이 커진 거겠지. 그래야 양수를 품죠. 그죠? 양수 과다증 이런 것도 산후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놓고 여러분 눈도장으로 기억하세요. 막 이걸 달달달 다 어떻게 외워? 그 다음에 또 다산부. 그 다음에 태아가 자궁이 많이 커지는 또 원인이 어떤 게 있어요? 태아가 한 명이 아니면 여러 명이면 자궁도 커졌을 거 아니에요. 자궁이 더 많이 커지면 출혈은 더 심하다니까. 그래서 태아가 여러 명인 걸 뭐라 그래요? 다태 임신이라 그러죠. 다태 임신 이런 거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아까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요. 임신 중독증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일 때도 출혈의 위험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자궁에 혹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막 달달 외우지는 말고 눈도장으로 한번은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눈도장이 아니고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때 산후출혈일 때 제일 중요한 간호는 어떤 겁니까? T포지션. T포지션. 그죠? T포지션을 취해주고 취한 후에 의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T포지션을 취해주고 의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이 출혈이 심하다는 말은요. 자궁이 제대로 수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돼서 출혈이 심한 거거든요.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되게 해줘야 되겠네.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되려면 자궁의 어느 부분, 저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죠. 저부를 마사지 할게요. 그리고 출혈이 심한 부분에 차가운 거 돼요? 따뜻한 거 돼요? 차가운 거 돼야 되겠지. 어느 부분이 지금 출혈이 심할까? 저부. 여기에다가 냉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궁 경부에 냉을 댄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 저부에 냉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 있죠. 오로의 색깔.
그래서 색깔이 적색으로는 3일 동안만 적색이 나와야 되는데 막 열흘 뭐 2주 이렇게 계속 적색으로 나오는지 색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로의 양도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로의 냄새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왜? 안에서 찌끄러기가 많이 쌓여서 출혈이 심하면 악취도 막 날 거거든. 이런 것도 관찰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회음부가 혹시 찢어져서 출혈이 있는지, 회음부 열상 이런 것도 보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자궁이 도저히 수축이 안 된다면 의사 지시에 의해서 약을 하나 줄게요. 자궁을 억지로 수축시키게 하려고요. 어떤 약?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자, 이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게 출혈의 산후출혈의 간호예요. 뭐 이거 말고는 뭐 바이탈 사인, 혈압 같은 거, 활력 징후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 열상, 회음부, 열상, 찢어진 데가 있어서 출혈이 심한가? 이런 것도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출혈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기록을 하겠죠. 그럼 이때 출혈의 양은 여러분 배설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설량에 들어가요. 출혈 배설량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산후출혈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출혈이 자꾸 심한데 자꾸 움직이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절대 안정하면은 산후출혈이라 그랬어. 회음절개는 절대 안정 아니고. 맞나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조기 이상 아니라니까 절대 안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산모의 상체를 최대한 올려준다. 상체가 아니라 T포지션 해야 된다니까요. T포지션이 하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왕절개, 조산 이런 게 아니라 원인, 아까 적어드렸던 거 있죠? 요런 원인들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5번 출혈의 양이 500cc 이상일 때를 말하더라. 그죠? 나머지도 간호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봐주실 거. 자, 이번에는 18번입니다. 18번에는 자,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나? 직업적인 관계, 그죠? 환자가 병원약이 아닌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즉시 중단하게 한다는 거, 그죠? 보고하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자, 우리 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냉장 보관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이라고 하면 2에서 5도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하는 거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혈청, 그죠? 그 다음에 예방 백신, 그 다음에 PPD, 그죠? PPD 이런 거, 그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보는 PPD 있죠?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인슐린, 그리고 또 간장 추출물, 요런 것 등이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을 했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약들은 30도 정도에 보관하면 돼. 대부분의 약들은 30도 정도에 두면 돼요. 30도 정도에. 자, 그런데 실온에 보관하는 거 하면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좌약 있죠. 좌약, 그리고 생리식염수. 좌약, 그리고 생리식염수. 그죠? 이런 거는 실온에 뒀어요. 왜냐하면 좌약 같은 경우는 약이 차가우면 약 효과가 저하되니까, 늦게 나타나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좌약을 넣고 나서는요, 하고 나서는 엉덩이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둔부를 올려야 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뭐 때문입니까? 질환의 질 끝나는 부분에 약간 움푹 패인 곳, 그곳이 뭐라 그랬어요? 질후원계. 여기에 약이 잘
흡수되어야 되니까 좌약이 안에서 그 안에서 체온에 의해서 녹아야 되니까 그래서 질후원계에 잘 흡수되게 하려면 엉덩이를 올리고 있어야 약물이 새어나가지 않겠죠. 되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자, 신생아 출생 직후에 비타민 K를 주사했댔잖아요. K를 주사했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뭐를 떠올려야 돼? 출혈을 막는 거라는 걸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K 하면은 출혈 떠올리셔야 돼. 그럼 출혈 예방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셨다면 답은 앞에가 무슨 말인지 살짝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을 찾으셔야지. 출혈을 예방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3번에 보면 프로트롬빈 혈증이라는 말 있죠. 프로트롬빈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프로트롬빈은 혈액 응고에 관여했잖아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 하면은 어떤 게 있었어요? 칼슘, 그 다음에 또 혈소판, 또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지금 나왔던 K, 그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간이 있었지, 간. 그리고 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프로트롬빈이라는 거 있었어. 그리고 또 피혈장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거 있었어요. 피브리노겐 맞나요? 자, 요런 것 등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했어요. 그때 프로트롬빈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프로트롬빈이 조금 전에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간에서 만들어지지. 그런데 아직은 아기 때는 태어났을 때 출생 직후라잖아. 출생 직후는 아직까지는 간 기능이 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리적 황달도 초반에는 있을 수 있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생리적으로 간 기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간이 만들어내는 프로트롬빈이 좀 부족한 거야. 그거를 프로트롬빈 혈증이라고 한 거죠. 자, 이게 부족한 거야. 그럼 이게 부족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를 주사하겠다? 비타민 K를 주사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간 기능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황달도 생긴 거고, 그리고 프로트롬빈 수치도 떨어져 있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애기들이 보통 출생을 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비타민 K를 주사를 한다, 그 뜻입니다. 되셨어요? 요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들 관련된 요소들 기억을 하실 것. 되셨습니까?